안녕하세요. 자, 이번 시간에는 우리가 그동안 살펴봤었던 이러한 이 각종 시설과 관련되어 있는 이 각종 경비 유형들에 대해서 살펴본 거에 이어서 이번에는 컴퓨터 범죄에 대한 각종 유형들을 한번 같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컴퓨터 범죄는 요즘 가면 갈수록 이러한 하드웨어적인 우리가 하드웨어를 지키는, 즉 이 각종 시설이라든가 어떤 장소를 지키는 것만큼이나 중요한, 즉 소프트웨어를 지키는, 그래서 각종 정보라든가 아니면은 중요한 데이터, 중요한 이 각종 이 연구 자료들을 지키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하게 요즘 생각되는 거고, 특히 최근에는 개인정보 보호와 함께 이러한 각종 정보 보호에 대한 내용들까지 가면 갈수록 사회가 점점 ICT 중심의 사회로 변하면서 굉장히 중요성을 더하고 있는 그러한 실정인 거 여러분도 잘 알고 계실 겁니다. 그래서 이번 시간에 컴퓨터 범죄에 대한 각종 유형들과 수법들을 어떻게 방어를 해야 될지에 대해서 같이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컴퓨터 범죄는요, 컴퓨터를 활용을 해서 반사회적인 행위, 각종 불법 행위를 하는 모든 현상, 모든 범죄들을 통틀어서 이야기하는데요. 우리가 보통 컴퓨터 범죄의 특징이라고 하면은 잘 아시는 것처럼 일반적으로 봤었을 때 반드시 재산상의 목적으로 한다라는 것도 있겠지만, 이거 말고도 단순한 호기심이나 아니면 그거를 통해 가지고서는 자기가 어떠한 이거를 통해 가지고서는 남들한테 자랑하고 싶은 마음, 이런 것도 있겠고요. 그 외에 개인적인 스토킹을 포함을 해서 사이버 스토킹을 포함을 해서 개인적인 보복이라든가, 또한 최근에는 각종 이 SNS를 통해서 정치적인 목적이라든가 어떤 사회 경제적인 목적, 기타 각종 지적인 허영심, 지적인 탐구심, 이런 것들이 모두 다 혼재되어 있어서 일어나기도 합니다. 그래서 보통 컴퓨터 범죄의 행위자들이 어떤 사람인가 보면은 대표적인 게 각종 컴퓨터 시스템이라든가 어떠한 내부적인 어떠한 데이터, 내부적인 경영과 관련돼 가지고서는 전문 지식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하는 경우가 많고요. 또 특히 이러한 사람들이 직접 컴퓨터 범죄를 시행하는 데 있어서 이 고도의 아주 높은 수준의 스스로의 이 컴퓨터 작동 기술, 해킹 기술, 이런 것들을 가지고 있다라는 거에 기본적으로 깔려 있기 때문에 이러한 생각이 바탕이 되다 보니까 내가 가지고 있는 기술을 내가 시연하는 데 있어 가지고서 이거를 잡지 못하면 오히려 방어 체계 자체가 잘못된 거다라는, 그래서 어떻게 보면 굉장히 일반 범죄에 대해서 이 죄의식이, 범죄의식이 굉장히 얕은 희박한 이러한 특징도 보이고 있습니다. 또 뿐만이 아니라 이러한 새로운 컴퓨터 범죄, 새로운 기법 같은 경우에는 반드시 우수한 대학이라든가 우수한 석박사가 돼야지만 할 수 있는 게 아니라 아주 단순한 프로그램 가지고, 그리고 이 해킹 프로그램이 아무래도 이 사람들끼리의 아주 은밀한 수단으로 해가지고서는 서로 오고 가다 보니까 이 거의 대부분 B2B 사이트를 통해서 오고 가는 이 데이터를 중심으로 해서 각종 이 해킹 프로그램들, 이러한 것들이 소비가 되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굉장히 연소자들도, 즉 나이가 어린 청소년들이나 심지어는 중학생들도 이러한 이 컴퓨터 범죄에 관심을 가지고 지식을 습득해서 젊은 층을 중심으로 해서 일어나는 경우가 거의 대부분입니다. 또 상당수는 이게 거의 대부분 초범의 형태로, 즉 한번 호기심 삼아서 해봤다가 한두 번 잘 되고 나면은 그게 점점 확장되는, 그래서 어떠한 이 반드시 높은 컴퓨터 기술을 가지고서는 이 고도의 훈련을 쌓아서 계속해서 일관적으로 어떠한 이 경제적인 이익을 편취하는 게 아니라 어떠한 일회성, 흥미성, 이런 식으로 해서 일어나는 특징도 가지고 있습니다. 자, 이러한 범행의 측면에서도 특징들을 한번 살펴보면은요, 이게 만약에 한번 컴퓨터 범죄가 성공을 하게 되면은 이러한 기본적으로 컴퓨터 조작 방법, 컴퓨터 관련되어 있는 해킹 프로그램과 관련되어 있는 기본적인 기술을 습득하고 나면은 이 사이트뿐만이 아니라, 그렇죠, 다른 사이트라든가 아니면 다른 나라에서도 이러한 기술을 활용을 할 수가 있기 때문에 임의로 쉽게 사용 가능하기 때문에 조작행위라든가 각종 불법 행위가 빈번하고 연속적으로 일어나기도 합니다. 또 컴퓨터 시스템의 조작자가 단시간 내에 굉장히 많은 데이터들을 처리하기 때문에 이로 인해 가지고 일어날 수 있는 피해도 굉장히 삽시간에 광범위하게 일어날 수가 있습니다. 즉 한 번 뚫린 데이터는 그렇죠, 그 안에 있는 모든 전체의 데이터까지 모두 다 영향을 미치게 되는 거죠. 뿐만이 아니고 가장 중요한 것, 즉 이러한 컴퓨터 범죄가 설령 일어났다 하더라도 이러한 범행을, 즉 이러한 피해를 직접 발견하거나 이거에 대한 입증을 하기가 굉장히 곤란하다는 점도 있습니다. 즉
컴퓨터 조작을 통해 가지고서는 이 컴퓨터 기술을 통해 가지고서 일어나게 되는 각종 불법 행위, 부정 행위 같은 경우에는 이게 당연히 불법 행위임에도 불구하고 이게 만약에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정말로 이 정보보호상에 있어가지고서는 만약에 허점이 있었다라고 했었을 경우에는 어떻게 보면은 이거를 정확하게 막지 못했던 이러한 이 사이버 시큐리티 내에서의 어떠한 미비 사항까지도 어떻게 보면 노출이 되는 거기 때문에 이 처리되는 양이 굉장히 단시간 내에 많은 양이 오갈 경우에는 그걸 일일이 잡아내지 못하는 경우도 발생할 수 있고요. 또 이게 반드시 그 나라에서만 일어나는 게 아니라 국경을 초월을 해서 뭐 시간대를 초월을 해가지고서는 언제든지 어떤 곳에서든지 간에 일어날 수가 있기 때문에 범행 수집을 직접 발견을 하고 범행을 직접 발견을 하고 그 증거를 수집하는데 굉장히 곤란한 경우도 있습니다. 또 말씀드린 것처럼 뭐 개인정보 피해를 포함을 해가지고서는 한 번 사건이 일어났다 하면은 굉장히 많은 어떠한 시간적 아니면 경제적인 손실이 예상되기 때문에 그 피해를 최소화시키기 위한 사이버 시큐리티와 관련돼서 가면 갈수록 중요성이 더해지고 있는 겁니다. 최근에 이러한 각종 컴퓨터 범죄의 동향을 살펴보시면은 잘 아시는 것처럼 인터넷이 보편화되면서 사이버 공간을 중심으로 해서 굉장히 많은 경제적인 활동과 굉장히 많은 사회적인 활동들이 있습니다. 결국 그렇게 되다 보면은 당연히 여기에서도 범죄의 위험이 점점 증가할 수밖에 없고요. 최근에는 뭐 국제사회가 거의 대부분 인터넷으로 연결이 되어 있고 이제는 모바일 중심으로도 옮겨가고 있기 때문에 당연히 이러한 각종 컴퓨터 범죄는 더욱더 그 영향력이 클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뿐만이 아니라 각종 이 컴퓨터 범죄와 관련되어 있는 범죄 수법이라든가 유형 이런 것들이 점점 지능화되고 전문화되고 이러고 있기 때문에 여기에 따라서 가면 갈수록 여기에 대한 방어를 해야 될 사이버 시큐리티의 기능도 사이버 시큐리티의 전문성도 점점 높아져야 되는 그러한 상황이고요. 더 나아가서 이러한 것들이 그냥 혼자 개인의 일탈이 아니라 어떠한 조직에 의해서 또는 더 나아가서 테러 집단에 의해서 일어났을 경우에는 훨씬 더 큰 피해를 입을 수가 있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바로 사이버 공간의 특성상 어떠한 범죄 시간이라든가 공간, 범죄 영역 이런 것들이 한정되어 있지 않고 언제 어디서든 간에 이 굉장히 광범위하게 일어날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광범위하게 일어날 수 있고 굉장히 다양한 시간대에 일어날 수 있다는 것은 그만큼 피해도 굉장히 클 수밖에 없다는 것을 반드시 꼭 알아둬야지 될 겁니다. 자, 더 나아가서 이제는 네트워크가 전 세계로 함께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이게 단순하게 우리나라에서만 일어나는 범죄가 아니라 그렇죠. 국제 공조를 통해서 해결해야 되는 문제로 발전하는 경우도 굉장히 많고요. 우리나라의 개인정보가 우리나라에서만 쓰이는 게 아니라 그렇죠. 뭐 중국이라든가 뭐 북한이라든가 다른 나라에서도 우리나라 개인정보를 활용을 해서 다른 불법 행위에 악용할 수 있는 이러한 문제도 있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컴퓨터 범죄로 의해서 일어나게 된 이 사건 사고에 대해서 고의 입증, 즉 수사에 어려움이 있어서 즉 이게 고의로 의한 것인지 아닙니다. 나는 뭐 거기 사이트에 들어가서는 몇 번 다른 걸 눌러봤는데 거기에 했더니 관리자 계정으로 우연찮게 들어가가지고 했습니다 라고 이렇게 주장을 할 경우에는 고의나 아니면 과실을 입증하는 게 굉장히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 또 더 나아가서 이러한 각종 사이버 관련 사이버 공간 내에서 산업 스파이들이 즉 기업의 어떠한 지적 재산권이라든가 새로 이제 출품을 하려는 새로운 아이템이라든가 물건에 대한 중요한 정보라든가 이런 것들이 이 사회에 먼저 공개가 될 경우에는 당연히 시장 가격에 의해서도 그리고 각종 뭐 입찰 가격과 관련돼서도 고도의 기업 비밀들이 탈취가 될 가능성도 있고요. 기타 개인이나 어떠한 단체, 회사의 경제적인 이익을 추구하는 산업 스파이가 증가하게 되면은 각종 데이터를 보완하는 데 있어서도 굉장히 중요한 이 경비 업무가 필요할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이러한 컴퓨터 범죄의 각종 유형들을 한번 살펴보시면은요, 일단 컴퓨터를 이용하는 것 자체에 대해서 컴퓨터를 사실상 작동을 못하게 하는 이러한 행위들도 있을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컴퓨터 자체의 프로그램이라든가 기타 컴퓨터 내 외부에 있는 각종 데이터 보관 장치, 기억 장치 이러한 것들을 아예 중지를 시키도록 바이러스를 심어놓거나 파괴를 시키는 행위 자체가 삭제를 시켜버린 자체가 이게 시설물 파괴도 굉장히 중요하겠지만 이러한 건물의 파괴는 건물은 사실 뭐 당연히 일어나면 안 되겠지만 건물의 파괴는 건물을 다시 지으면은 100% 원상복구가 됩니다. 하지만
컴퓨터 내에 있는 데이터가 파괴될 경우에는 여기에 있는 데이터, 여기에 있는 재산상의 어떤 이익은 이러한 건물에 비하지 않을 정도로 굉장히 큰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이 업무 전체가 마비됨으로 해가지고서 이렇게 되는 경제적인 손해는 상상도 못할 정도로 크기 때문에 결국 이 컴퓨터를 사용 못하게 하게 되는 이러한 각종 바이러스라든가 사이버 테러 이러한 것들을 항상 주의를 할 필요가 있습니다. 더 나아가서 일부 기업들, 또 뭐 거의 대부분의 기업일 수도 있는데요. 보통 그 기업에 있는 중요한 정보, 중요한 뭐 홈페이지 이런 것들이 만약에 이 사이버 테러를 당했다라고 했을 경우에는 그 기업의 이미지 자체도 굉장히 추락할 수가 있습니다. 결국 이러한 각종 데이터라든가 아니면은 자신의 대외적인 이미지를 지키지 못했다라는 사실로 인해 가지고 결국 컴퓨터 범죄가 일어났을 경우에 컴퓨터 범죄, 이 사이버 범죄와 관련돼 가지고 고발을 하지 못하는 경우도 있을 수가 있고, 또 더 나아가서 범죄자들이 비난을 받을 뿐 여기에 혹시 만약에 중대한 처벌을 받지를 않고 오히려 범죄 전과가 오히려 그 사람의 어떤 경력이 돼가지고 이 범죄를 했었던 이 범죄자가 오히려 사회적으로나 아니면 인터넷 커뮤니티에서는 더 추앙을 받는 역효과까지도 일어난 경우도 있습니다. 물론 이제 그로 인해 가지고서는 이제 기업의 부정적인 이미지가 어떤 개인의 뭐 투사적인 것과 개인의 영웅적인 게 함께 투사가 돼가지고서는 그러한 악영향이 일어나기도 하는데, 어쨌든 이러한 이 컴퓨터 범죄와 이 컴퓨터를 즉 범죄를 하려는 사람들과 이거를 막으려는 기업이나 막으려는 집단 입장에서는 항상 끊임없이 사이버 상에서 사실상 눈에 보이지 않는 전쟁을 하고 있다라고 봐야지 될 겁니다. 그 외에도 각종 컴퓨터 금융범죄 케이스들이 있는데요. 예를 들면은 대표적인 게 자료나 정보를 절도하는 거겠죠. 즉 정보를 가지고 있는 회사, 정보를 가지고 있는 연구실, 뭐 정보를 가지고 있는 아주 중요한 데이터를 가지고 있는 곳에서는 당연히 도난당하게 되는 이 데이터, 도난당한 정보가 상대방 회사라든가 아니면 공공에 퍼졌을 경우에 어떤 유역의 이익이 있다고 생각됐을 경우에 굉장히 위험할 수가 있습니다. 또 부정직하게 컴퓨터를 사용을 하게 되는 것을 단말기를 이 다른 용도로 사용을 하게 됨으로 해가지고 또 더 나가서 그 기업들이 사용하고 있는 통신망 자체를 도청을 하거나 여기에 있는 것을 정보를 하는 경우, 이런 것들도 용역절도에 해당이 될 수가 있고요. 컴퓨터를 통해서 막대한 양의 상품을 사람을 거치지 않고 다른 사람의 구좌로 옮기거나 다른 사람한테 물건을 막 배송을 한다라든가 이런 것들도 재산을 절도하는 형태로 뭐 워낙 요즘 온라인 쇼핑몰이 활성화되고 있기 때문에 이러한 금융거래상에 있어서 절도 행위로 볼 수가 있습니다. 뿐만이 아니라 라운드다운 기술이라고 해서 이 컴퓨터 프로그램을 조작을 해가지고 어떠한 이 컴퓨터 상에서 일어나고 있는 각종 금융정보 내에서 우리가 뭐 각종 뭐 포인트라든가 아니면 아주 작은 돈들 이러한 것들을 별도의 계좌로 모아가지고서는 이거를 따로 한꺼번에 모았을 경우는 굉장히 큰 돈이 돼서 누군가한테 경제적인 이익으로 되는 거, 소위 말하는 예전에 보면은 낙전 수입이라고 해가지고 어떠한 이 대규모의 뭐 돈이 움직이거나 아니면은 여러 명한테 분배되는 거에 있어서 그렇죠. 이 감쇄되는 자연스럽게 절삭되는 이러한 금액들을 따로 모았을 경우에 이러한 것들이 금융절도의 형태로 일어나기도 합니다. 그 외에 컴퓨터를 통해서 즉 사이버 공간을 통해 가지고서는 뭐 협박을 하거나 아니면 그 사람의 뭐 예를 들어서 이 개인정보가 있는 사진, 개인정보가 있는 폴더 아니면 기타 무슨 뭐 몸캠 같은 거를 통해 가지고서는 이 개인정보를 획득했을 경우에 이거를 가지고서는 상대방을 협박하는 이러한 범죄가 일어날 수도 있겠고요. 잘 아시는 것처럼 컴퓨터와 관련돼서 각종 금융사기라든가 횡령, 즉 이 보통 뭐 기업에 있으면은 기업 내에 있는 컴퓨터를 잘 알고 있는 뭐 회사원, 내부 직원 이러한 사람들이 고객 내에 있는 구좌에 있는 돈을 자기 돈으로 옮겨서 이걸로 뭐 주식 투자를 하거나 아니면 이걸로 뭐 경마 같은 걸 했다가 채워놓지 못함으로 해가지고서는 평상시에는 눈에 보이지 않지만 정말로 그 고객이 돈을 인출하려고 할 때는 당연히 사고가 터지게 되는 이러한 것들도 컴퓨터의 각종 금융범죄의 형태로 볼 수가 있습니다. 그 외에 컴퓨터 부정조작 사례도 있는데요. 예를 들면은 어떤 컴퓨터를 처리하거나 아니면 컴퓨터를 처리를 통해 가지고서는 인쇄해야 되는 결과가 있는데 이 인쇄해야
되는 결과나 아니면 처리되는 결과를 조작하는 거죠. 즉 이 조작을 한다는 걸 통해서 제3자나 아니면 다른 사람 또 그 조작된 서류를 이용을 해서 다른 기업이 이익을 얻게 된다라는 것 자체가 일종의 사기 행위로 볼 수가 있습니다. 뭐 그래서 예를 들어서 컴퓨터로 당연히 은행에 직인이 찍혀서 나오는 서류를 위조하거나 아니면은 어떤 아주 중요한 금융 정보라든가 아니면 뭐 이렇게 자녀 재산 확인이라든가 뭐 이러한 것들을 소위 말하는 부정 조작을 통해 가지고서는 다른 형태로 해서 인출을 하게 되면은 이 서류 자체가 은행에서 발급했다라는 공신력을 가지고 있으면서 기업에서 보증해준다라는 공신력을 가지고 있음으로 해서 이 서류를 다른 용도로 사용하게 되는, 그래서 경제적인 이익을 얻게 되는 이러한 부정조작의 사례가 있을 수 있고요. 또 컴퓨터 자료 처리 과정에 있어서 거기에 중간에 개입을 해가지고 컴퓨터로 인해서 처리되거나 전달되거나 보존해야 될 데이터가 있는데 이거를 따로 잘 저장을 해놨다가 이거를 변경을 해가지고서는 제3의 목적으로 사용하는 것, 즉 어떠한 인출된 서류의 형태로든 아니면은 조작된 데이터의 형태로든 이런 걸 통해서 경제적인 이익을 얻게 되는 각종 부정조작의 형태가 있습니다. 이러한 이 부정조작의 형태는요, 뭐 다양한 방식들이 있게 되는데요. 예를 들면은 입력조작, 즉 불법적인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입력될 자료를 조작을 해가지고서는 컴퓨터로 하여금 거짓 처리, 아예 입력 단계에서부터 하게 되는 게 있는가 하면은요, 프로그램 조작, 즉 정상적인 프로그램을 통해 가지고서는 기본적으로 프로세스를 진행해야 되지만 여기에 몇 개의 중요한 명령어라든가 아니면은 여기에 잘못 오류를 하게 되는 이러한 데이터라든가 아니 이러한 이 프로그램들을 심어 놓음으로 해가지고 이 결과 결론적으로 프로그램이 정상 가동한 것처럼 보이는데 우리가 그러니까 그 사람이 의도했었던 부정적인 아니면은 뭐 의도했었던 그 목적의 결과물로 이 결과값이 나오게 하는 이런 프로그램 조작의 형태, 아예 입력 단계에서부터 아니면은 이 프로그램에 새로 삽입되어 있는 다른 명령어를 통해서 이 원하는 이 답을 얻게 하는 이러한 조작. 그 외에 이 콘솔 시스템, 즉 컴퓨터를 총괄적으로 조종하는 장치가 있으면은 이 총괄적으로 장치를 하는 이 기계 장치 자체에 어떠한 이 입력 순서를 변경을 하거나 아니면 여기 자료 처리 과정에 있어서 처리돼야 될 정보 이 중요한 데이터베이스가 되는 중요한 정보들이나 중요한 숫자값을 변경시켜서 하게 되는 콘솔 조작 방법, 그리고 올바르게 출력된 출력물 자체에 따로 사후 변조를 해가지고 이렇게 정식으로 은행에서 출력된 아니면 정식으로 기업에서 출력된 거를 그 종이를 다시 다른 출력기기에 넣어가지고서는 새롭게 조작하는 방법, 이러한 것들까지도 뭐 다양한 형태로서 이러한 각종 컴퓨터 부정 조작 방법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결국 이러한 컴퓨터 부정 조작을 한다는 얘기는 결론적으로 이러한 조작 과정을 통해 가지고서는 어떠한 불법적인 목적, 불법적인 이익을 얻게 된다는 게 컴퓨터와 관련되어 있는 부정 조작의 핵심적인 목적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한편 컴퓨터 스파이, 즉 사이버 스파이 같은 경우에는요, 컴퓨터 시스템 내에 중요한 정보, 프로그램의 권한 없이 이거를 직접 활용하거나 여기에서 얻게 된 각종 정보나 데이터들을 외부에 누설하거나 아니면은 상대 기업에 전달함으로 해가지고서는 어떤 재산적인 손해를 입히게 되는 이러한 행위가 있겠고요. 당연히 이러한 프로그램, 이러한 자료라든가 데이터라든가 아니면 프로그램들을 불법해서 이용했다는 점에서는 자료의 이 부정 취득이라는 이러한 이 잘못된 결과를 낳게 되는 겁니다. 또 컴퓨터의 부정 사용도 마찬가지인데요. 이 다른 사람의 이 컴퓨터를 일정 시간 동안 자기가 어떤 프로그램을 심어 놓음으로 해가지고서는 자기가 조작을 해서 마치 실제로는 자기가 조작을 하지만 뭐 권한이 있는 사람이 직접 정상적으로 입력한 것처럼 그렇게 원격 조작을 하는 방법이라든가, 또 컴퓨터를 이용할 권한이 없는 사람이 자신의 일을 처리하기 위해서 일정 시간 동안 다른 컴퓨터를 이용함으로 해서 이것 자체도 다른 사람의 컴퓨터가 실제로는 원래 목적대로가 아니라 다른 목적으로 사용한다는 거에서 재산상의 손해를 일으키는 경우도 부정사용의 한 방법이라고 보겠습니다.
또한 컴퓨터에 권한이 없는 사용 케이스도 있는데요. 예를 들면은 사용 권한이 없는 사람이 컴퓨터를 사용하는 겁니다. 대표적인 게 뭘까요? 그렇죠. 바로 아이디라든가 패스워드를 비밀리에 획득을 해가지고서는 이걸로 사용하는 거겠죠. 예를 들면은 이런 케이스 같은 경우에는 그렇죠. 우리가 알고 있는 개인정보가 유출되면서 제2차, 제3차 범죄의 행위가 야기될 수 있는 이러한 우려가 있는 겁니다. 그 외에도 이 위장수법을 통해 가지고 어떠한 규정 절차를 통하지 않고 컴퓨터 회선이라든가 컴퓨터 아이디에, 즉 자격이 없는 단말기라든가 자격이 없는 데이터베이스 서버에 직접 접속을 해 가지고 사용허가가 받지 않은 사람이 마치 사용허가를 받은 다른 사람이 접속해 가지고서는 사용하는 것처럼 하게 되는, 소위 말하는 이 아이디라든가 비밀번호를 편취를 해서 얻게 되는 권한 없는 사용도 이 컴퓨터 범죄의 한 유형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뭐 컴퓨터 해킹 같은 경우에는 여러분들 잘 아시는 것처럼 통신망을 통해서 다른 사람의 컴퓨터 시스템에 직접 들어가서 여기에서 뭐 시스템 운영 자체를 뭐 정지시키거나 여기에 있는 자료를 편취하거나 여기에 있는 자료를 데이터를 파괴를 하거나 이러한 것들인데, 대표적인 게 이러한 사이버 컴퓨터의 이 불법 해킹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사회적으로나 경제적으로 심각한 피해를 일으킬 수가 있는 겁니다. 이러한 컴퓨터 범죄의 수법들, 대표적인 것들을 몇 가지를 보시면은요, 먼저 이 부분 잠식 수법이라고 하는데, 여러분들 아마 살라미 기법으로 만약에 많이 들어보셨을 겁니다. 즉 어떤 일을 수행하는 데 있어서 작은 이익들을 끌어모으거나 아니면 거기에 각각의 분할되어 있는 프로그램들을 각각 심어 놓는데, 그게 정상적으로 구현될 때는 그 프로그램들이 한꺼번에 모아져 가지고서는 어떤 불법 행위를 하게 하는 겁니다. 결국 이렇게 불법적인 행동을 하기 위해서 거기에 있는 이 각각의 데이터라든가 아니면 각각의 프로그램들, 거기에서 일부 얻게 되는 경제적인 이익들을 따로 한꺼번에 모아서 한다는 점에서 이 부분 장치 수법, 즉 이 살라미 기법이라고 얘기를 하기도 하고요. 그 외에 슈퍼제핑이라고 해서 운영자로 위장하는 게 있겠죠. 즉 예를 들어서 컴퓨터 내에 접근을 할 수 없는 영역에 부정적으로 들어가는 건데, 대표적인 게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불법적으로 획득한 아이디라든가 아니면은 비밀번호를 통해서 아니면은 제3자의 컴퓨터를 그렇죠 원격에서 해킹을 해가지고 하는 방법이 있을 수 있습니다. 자, 이 데이터 니들링이라고 해가지고 자료 파괴 수법이 있는데요. 데이터 니들링 같은 경우에는 이 컴퓨터 내에 있는 데이터 파일을 생성, 처리, 기록, 뭐 전송 이러한 과정이 있으면은 여기에 컴퓨터 시스템 내에 어떠한 불법 해킹을 통해 가지고서는 여기에 있는 데이터를 뭐 절취하거나 삭제하거나 변경하거나 추가 함으로 해가지고서는 어떤 경제적인 손해를 입히거나 자신한테는 경제적인 이익을, 사회적인 손해를 입히는 이러한 경우도 있을 수 있고, 이 소위 말하는 스캐뱅킹이라고 해서 일종의 쓰레기 주워 모으기라고 합니다. 즉 컴퓨터 메모리 내에 전 사용자가 아니면 다른 사람들이 사용했었던 내용들이 남아있으면은 이러한 내용들을 일정 시간마다 이렇게 보내주도록 하거나 그거를 모아놨다가 따로 이쪽으로 전송을 하게 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은 그러한 프로그램 하나만 심어놨다 하더라도 그렇죠, 그거를 통해 가지고서는 정기적으로 또 내지는 부정기적으로 항상 어떠한 정보를 획득을 할 수가 있기 때문에 이런 걸 통해 가지고서는 자연스럽게 이 사이버 스파이 범죄, 컴퓨터 범죄로 하나로 진행을 시키는 겁니다. 자, 트로이 목마라고 하면은요, 즉 사용자가 알지 못하는 프로그램을 여기에 미리 심어 놓고서는 이 프로그램이 작동을 하면서 여기 트로이 목마가 가지고 있는 원래의 목적, 예를 들어서 뭐 시스템을 파괴를 하는 거라든가 아니면은 컴퓨터가 원래 프로세스대로 해야 되는데 거기에 잘못된 형태로 해가지고서는 결과값이 나오게 한다라든가 이런 식으로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트로이 목마 같은 경우에는 제일 처음에 깔릴 때에는 뭐 그냥 뭐 일반 프로그램처럼 깔리거나 아니면은 전혀 컴퓨터 사용과 관련되어 있는 프로그램이 아니라 뭐 간단한 게임 프로그램처럼 깔려 있지만 실제로는 외관상으로만 게임 프로그램이고 실제는 이 컴퓨터 내에 있는 다른 부정 조작이라든가 각종 부정 사용을 이끌게 하는 이러한 악성 프로그램들입니다. 자, 트랩도어라는 거는요, 함정문 수법이라고 해서 대규모 프로그램 과정에 있어가지고 프로그램을 수정할 수 있는 명령어를 삽입하게 되는데, 이때 이러한 명령어들이 완성된 이후에 모두 삭제해야 하는데 이게 삭제되지 않고서는 남아있으면서 하는 겁니다. 이게 단적인 예가 어떤 게 있냐면요,
보통 프로그램을 우리가 사용을 하는 프로그램 같은 경우에는 일반적으로 사용을 하지만 그 외에 실제 프로그램이 깔기 위해 가지고서는 예를 들어서 공인인증서 사용한다를 하기 위해서는 그렇죠, 반드시 깔아야 되는 프로그램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반드시 깔아야 되는 프로그램들 중에서 당연히 새로운 프로그램이 업데이트되거나 하면은 기존에 있는 프로그램을 없애야지 되는데, 이 중에 혹시 남아있는 악성 프로그램이 그렇죠, 새로 깔리는 프로그램보다도 더 중요한 기능을 함으로 해가지고서는 새로운 오류를 만들어내는 이러한 수법으로 사용할 수 있는 컴퓨터 범죄의 기법도 있고요. 자, 와이어 태핑이라고 해서 데이터 통신을 하는 데 있어 가지고 불법적으로 이 단말기에 접속을 시켜서 이걸 통해 가지고서는 조작을 하거나 자료를 편취를 해 가지고 하는 겁니다. 자, 이런 것 같은 경우에는요, 원격 제어를 하는 건데, 평상시에는 여러분들이 뭐 노트북이나 이런 것들을 꺼놓고 있지만 노트북을 켜놓은 상태에서 이게 인터넷 망을 통해 가지고 만약에 해킹이 됐다 하면은 그렇죠, 여기에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뭐 거기에 있는 이 노트북에 있는 캠이 항상 24시간 켜 있음으로 해가지고서는 여기에 뭐 개인정보라든가 뭐 개인의 노출 사진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녹화가 돼서 다른 사람한테 간다라든가, 또 이 사용자가 평상시에는 당연히 화면 보기로 보호를 하고 있다라고 생각했지만 화면 보기 안쪽에 있는 중요한 데이터들은 항상 녹화가 돼서 다른 사람한테 보낸다라든가 이런 것들이 일종의 와이어 태핑으로 해가지고서는 사용하게 되는 컴퓨터 범죄입니다. 한편 피싱, 파밍, 스미싱 같은 경우에는 최근에 모바일을 중심으로 해서 많이 일어나고 있는 건데요, 이 개인정보의 프라이빗과 낚시라는 피싱의 합성으로 해서 개인정보를 부정하게 얻으려는 목적으로 해가지고 이메일이나 메신저 프로그램을 통해 가지고서는 먼저 사람들한테 접근을 해서 이거를 통해 링크를 타고 들어갔거나 이거에 맞춰 가지고서는 연결되어 있는 사이트로 들어갔더니 우리가 평상시에 쓰고 있던 뭐 은행 사이트, 아니면 우리가 평상시에 사용하고 있었던 대표적인 포털 사이트다 해서 여기에 본인이 평상시에 넣는 대로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넣었더니, 말씀드린 것처럼 이 아이디와 비밀번호가 그 사이트에서 사용되는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가짜 사이트에서 얻게 된 이 비밀번호와 이 가짜 사이트에서 얻게 된 아이디를 가지고서는 제2, 제3의 사이트에서 사용하게 되는 이러한 피싱 사이트들이 불법적으로 요즘 많이 유행하고 있습니다. 또한 파밍 같은 경우도요, 이 앞서 말씀드렸었던 피싱에다가 조작을 뜻하는, 그래서 뭐 이 팜을 뜻하는 파밍을 이야기하는 건데, 공식적으로 운영하고 있는 사이트의 도메인 중간 자체를 아예 탈취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실제로 이 파밍 사이트에 들어가면은요, 이 파밍 사이트가 사실상 우리가 보고 있는 일반 사이트, 우리가 보통 있는 보안상으로 안전하다고 생각되는 사이트와 똑같이 생긴 사이트를 함께 운영을 하는 겁니다. 자, 하지만 도메인 자체가 중간에 탈취가 됐기 때문에 결국 이것도 피싱처럼 여기에 개인정보를 사용하거나 중요한 우리가 은행 코드를 넣었을 경우에 당연히 이 보안 코드가 제3자한테 넘어가서 불법적으로 악용해서 사용되기도 하는 겁니다. 자, 스미싱 같은 경우에는 앞서 말씀드린 피싱을 SNS상으로 하는 건데, 예를 들면은 뭐 무료 쿠폰이라든가 사회적으로 굉장히 이슈가 있는 사건 뉴스에 대해 가지고서는 마치 뉴스를 전달하듯이 이렇게 뭐 초대장이라든가 쿠폰 이런 것들을 문자 메시지나 아니면은 단톡방에서 했는데, 여기에 악성 코드가 설치가 돼 있음으로 해가지고 여기에서 깔았었던 프로그램이 사실상 자신한테 어떠한 각종 결제를 하는 데 있어서 어떤 소액결제 피해라든가 금융정보를 탈취하는 목적으로 사용하는 등 이렇게 다양한 방식으로 해서 최근에는 컴퓨터 관련되어 있는 각종 금융범죄가 일어나고 있습니다. 자, 오늘 같이 살펴봤었던 컴퓨터 범죄, 우리가 일반적으로 컴퓨터로 일어날 수 있는 다양한 사건들이 최근에는 모바일까지 이렇게 확대돼서 하는 케이스도 봤고요. 이 컴퓨터 범죄라고 하면은 어떤 범죄 연속성이라든가 광범위성, 기타 이 입증의 골라성들이 이 컴퓨터 범죄의 특징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가면 갈수록 사이버 공간이 점점 더 확대되고 이러한 ICT 기술이 점점 중요하게 되면서 각종 범죄 위험성도 가면 갈수록 높아지고 있는 추세고, 특히 지능화, 전문화, 뭐 저연령화라든가 또 이 컴퓨터 범죄 특성상 시간과 공간, 또 뭐 국제적인 거, 국내적인 거 이런 것들 전혀 제약을 받지 않고, 특히 각종 이 산업 스파이 등이 점점 급증하면서 가면 갈수록 이 사이버 시큐리티에 대한 중요성은 강화가 되고 있습니다.
컴퓨터 범죄와 관련돼서는 컴퓨터를 이용한 각종 불법행위라든가 부정조작, 금융범죄, 뭐 컴퓨터 스파이라든가 아니면은 컴퓨터를 해킹하는 것까지 다양한 형태의 컴퓨터 범죄 유형이 있을 수 있고요. 그 외에 컴퓨터 범죄의 수법도 뭐 전통적으로 우리가 알고 있는 뭐 살라미 기법이라든가 트로이의 목마 같은 것도 있지만 최근에는 피싱이나 뭐 스미싱이라든가 파밍처럼 새로운 모바일 중심으로 있는 이러한 이 컴퓨터 범죄 수법들도 최근에는 굉장히 많이 유행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에 대한 유의가 각별히 필요할 것입니다. 자, 오늘 같이 살펴봤었던 컴퓨터 범죄, 우리가 주변에서도 이제 최근에는 흔히 찾아볼 수가 있기 때문에 항상 여러분들이 관심을 가지고 이러한 피해가 있지 않도록 여러분들이 경비 책임자가 된다고 그러면은 사이버 시큐리티 전문가를 따로 지정을 해서 이 사람을 통해 가지고서는 각종 이 시큐리티, 특히 사이버 시큐리티에 관련되어 있는 대비책을 항상 준비를 해 놔야 될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오늘 공부했었던 내용들 퀴즈로 다시 한번 풀어보시면서 오늘 수업은 이걸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